여기 신지 않는 자들은 혐오하지만 한 번 신으면 벗어나기 힘든 신발이 있습니다. 팬과 안티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이 신발은 첫 등장 당시부터 못생겼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신발이 모든 이의 예상을 산산조각내고 초 대박을 터뜨립니다. 사실 좀 델롬델의 스멜이 나기도 하는데요. 때마침 불어온 어글리 슈즈 열풍의 편승에 MZ세대의 마음을 빼앗고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 지비치 덕분에 미국 G세대라 불리는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 순위에서 올해 크록스는 6위를 차지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마일 웨어가 크게 유행하면서 급부상한 크록스의 전 세계 매출은 23억 1,340만 달러로 무려 67% 증가한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난 덕분에 2002년 출시 이후부터 위기와 극복을 거듭하며 인싸템, 이템이 된 크록스. 하지만 그저 운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잘 팔리는 제품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기존의 미적 기준을 산산조각낸 이 괴랄한 신발의 매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 번도 안 신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신어본 사람은 없다는 궁극의 신발. 오늘의 주제는 크록스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예쁘다 혹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미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 이런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되게 패션계에서는 그 미적 기준이 엄격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록스는 아주 못생긴 신발입니다. 괴랄하기까지 하죠. 2010년 타임지에서는 크록스를 최악의 50가지 발명품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각종 패션계 인사들은 크록스를 제발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며 혐오 발언을 쏟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마허는 자신의 쇼에서 이런 신발은 유치원생이나 정신병자들이 신을 만한 것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바꾼 50가지 신발로 추앙받고 있으며 120여 개국에서 무려 3억 5천만 켤레가 팔렸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크록스, 이런 크록스, 이런 크록스 본 적 있죠? 투박하고 못생긴 신발이지만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 크록스의 약점이었던 못생김을 개성으로 바꾼 지비치는 크록스를 세계적인 브랜드의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비치는 평범한 가정주부 셰리 슈멜츠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아이들의 크록스에 재미삼아 단추나 큐빅 같은 것들을 끼우다가 주변 반응이 좋자 지비치라고 이름 붙여서 크록스용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크록스는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곧장 업체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지비치를 출시합니다. 마블, 디즈니 캐릭터뿐만 아니라 명품 지비치도 등장합니다. 일명 샤록스로 불리는 샤넬 지비치를 비롯해 프라다, 루이비통 구찌까지 이 지비치를 위해 크록스를 구매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비치에 놀랍게도 미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패션계가 반응했습니다. 2016년 영국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케인이 컬러풀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지비치로 장식한 크록스를 런웨이에 올렸고, 이후에도 몇 차례나 런웨이에 크록스를 등장시켰는데요. 케인은 왜 크록스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크록스는 못생겼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는 이 점이 오히려 흥미로웠다, 여성스럽지 않고 편하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더 화제가 된 건 2017년 발렌시아가 파리 패션위크에 등장했을 때죠. 무려 10cm짜리 통굽을 달고 발등에는 화려한 플라스틱과 금속 스터드 장식 등을 부착한 크록스 클로그를 무려 895달러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단 몇 시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뿐만이 아닙니다. 빔즈, 플레저스, 에어라이프, 포스트 말론, 바니스 뉴욕, 차이나타운 마켓, 피자 슬라임, 핸더스킴, 카오스 피싱클럽, 팔라스, MCM, 살레의 벤버리 등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협업하자고 줄을 서는가 하면 핍스, KFC, 코카콜라 등 의류를 넘어 정말 다양한 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계가 크록스로 들썩이다 보니 셀럽도 반응하기 시작했죠.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글로벌 셀럽뿐만 아니라 국내 셀럽들도 곧장 크록스를 신는 사진을 SNS에 하나둘씩 게시하기 시작하고 제2의 런웨이라 불리는 시상식에도 크록스가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올해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선 뮤지션 퀘스트 러브가 살레의 벤버리가 디자인한 크록스를 신고 등장하는가 하면 저스틴 비버가 발렌시아가와 컬래버한 크록스를 신고 등장해 신선한 충격을 줬죠. 특히 저스틴 비버의 크록스 사랑은 유명한데요. 평소에도 크록스를 그렇게 즐겨 신더니 결국에는 본인의 의류 브랜드
드류하우스로 크록스와 컬래버를 진행하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록스의 컬래버가 이렇게 매번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크록스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엄격히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크록스의 찐팬인지, 크록스를 신어본 적이 있는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런 크록스의 태도가 MZ세대와 미국 G세대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지비치와 패션계, 셀럽과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크록스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한 거죠. 아마 크록스를 한 번이라도 신어본 사람은 그 가벼운 무게감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투박하고 커다란 모양과는 달리 마치 맨발로 걷는 듯 너무 편안하죠. 이건 대체 뭘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극강의 착화감을 선사하는 걸까요? 크록스 라이트는 크록스를 다른 신발과 구별짓는 특별한 소재입니다. 서핑과 같은 수상 레저 스포츠를 겨냥해 등장한 신발인 만큼 디자인보다는 편안함에 집중했고, 이 편안함을 위해 신발에 구멍을 뚫는 일은 쉬웠지만 무언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폴리우레탄계 합성 수지의 일종인 특수 소재를 찾아냈고, 크록스는 이것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 크록스 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크록스 라이트 소재를 사용한 크록스는 착화감의 신세계를 보여줬죠. 체온에 따라 소재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발 모양에 맞게 변하거든요. 게다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의 압력에 따른 발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초경량 소재라 무게는 단 170g이니 편하지 않은 이상할 정도겠죠. 디자인은 안드로메다행이었지만 극강의 착화감과 기능성 덕분에 크록스는 특정 직군에서 거의 유니폼급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템으로 급부상했죠. 그렇다면 의사들은 단지 편하기 때문에 크록스를 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크록스 뱀프에 송송 뚫려있는 구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크록스의 의도는 물 빠짐의 기능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장시간 신발을 신고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구멍은 열기와 습도를 조절해주고 무좀과 습진을 막아주는 생명의 구멍이었죠. 이 통기성 덕분에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 방송국 관계자들의 이템이 되었는데요. 크록스는 통풍 기능뿐만 아니라 신고 걷기도 편하고 세척도 손쉬워 국민 쓰레빠였던 삼선 슬리퍼마저도 크록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크록스는 이미 포화 상태였던 신발 시장에 상식을 뒤엎는 시도를 하며 짧은 시간에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발 시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자리매김했죠. 유튜브에서는 지비치로 크록스를 꾸미는 방법, 리폼화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사람들은 슬리퍼인지 샌들인지 애매한 크록스를 두고 여러 가지 밈을 만들기 좋아하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장을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성장이 빠르고 눈부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를 꾸준히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크록스의 또 다른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을 바꾼 신발, 크록스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볼든 에디터 앨리스였습니다.